이 나침판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9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층서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나침반에서 가장 중요한 8가지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용상팔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용상팔살을 표시하고요. 어떤 이 8개 방에서 오는 나쁜 살, 이거는 꼭 막아야 된다는 뜻으로 용상팔살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위에 관련된 개념을 배우시면서 끝날 때까지 이 용상팔살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용상팔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게 용상팔살이고요. 다음 보시면 2층. 2층은 보시는 것처럼 8로 4로 황청살이라고 이 물줄기에 관해서 좀 위험한 것을 표시하고 있는데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원에서 나타나는 방위에 따라서 이 물이 오는 줄기가 위험한 것들을 표시하는데 두 번째로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좀 꺼리는 그런데 좀 많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2층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층으로 한번 가보시죠. 3층에 보시면은 앞 시간에 배웠는 음양 오행에 따라서 이렇게 오행에 따라서 나타나는 목화 금수 그래갖고 4개의 어떤 국을 가지고 다시 합해서 만들어지는 삼합오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삼합오행에 대해서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까 일단 기본적인 건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고 어려우시면 그냥 통과를 하셔도 되고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알아두시는 게 아마 일상생활에 쓰시는데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은 보시는 것처럼 집안 정침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개 침 중에서 이 4층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발을 정자를 써갖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이런 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4층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층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나머지 1층서부터 3층까지, 그 다음에 4층을 지난 5층서부터 9층까지를 이 4층을 기준으로 이해하시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층 보시면 5층은 천산 72룡. 아마 이 천자는 앞에서 많이 나왔는 가운데 중심을 뚫고 나온 그런 천을 쓰고 있는 그런 천자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을 뚫고 나왔는 산줄기가 72개나 되는데 이 72개나 되는 이 산줄기에서도 쓸 수 있는 산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72가지 이 용에 대해서도 이 쓸 수 있는 용, 쓸 수 없는 용 이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에서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거고 우리 양태에서는 뭐 굳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층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6층으로 가시면 보고 계시는 6층은 인반중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반중침이라고. 이 인반중침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24개 방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24개로 방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인반중침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산줄기를 어떤 봉우리를 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는 양태에서는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이 인반중침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반중침을 생략하면 다음은 이렇게 7층입니다. 7층은 투지 72종. 투지 72종도 마찬가지로 이 산줄기에 관해서 표시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양택 건물에서는 사용을 안 하셔도 되니까 이 7층도 생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8층을 보시겠습니다. 8층은 한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천자인 천반봉침이라고 있습니다. 천반봉침은 이 양택 문화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물줄기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 재물을 실어다 주는 물줄기라고 한번 배우셨는데 이 물줄기의 어떤 중요성이 재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줄기가 없으면 도로를 물줄기로 본다. 이렇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관계도 이 천반봉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천반봉침은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천반봉침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층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9층은 워낙 어려운 거고 여러분들은 숙지하시기까지는 세월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 음택에서 쓰는 분금이라는 건데요.
일반 풍수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좀 꺼려하는 그런 층에 해당되는 구층이 제일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냥 구층도 생략하는 걸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1층, 그리고 집안 정침인 4층, 그 다음에 천반 봉침인 8층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데는 큰 무리 없이 나침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나침판이 둥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보시는 나침판이 처음에 사진으로 보셨는 그런 나침판의 모양을 이제 글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지금 인쇄되어 있는 표시인데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나침판에 대한 구조를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1층서부터 또 다시 차례대로 나타나는 모양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극을 나타내는 데는 원 중심, 가운데 이렇게 나침판이 보이고 있는데 이 나침판이 나타내고 있는 게 남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극을 나타내는 거고,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나침판이 원 중심을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지금 숫자가 높아지는. 그건 결과적으로 원 중심에 가까운 이 안쪽이 이렇게 1층에 해당되는 1층 용상팔사. 그러면 이 원 중심에 가까운 쪽이 1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층은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층이니까 1층이 꼭 피해야 되는 위험한 살, 그래갖고 용상팔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을 보시면 2층은 앞에서도 나왔는 황청살, 황청살은 두 번째 있는 2층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살이 삼화보행. 삼화보행은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다 그랬으니까 삼화보행을 보시면 이렇게 삼화보행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세 개가 합해져 갖고 이렇게 하나의 오행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요. 이 삼화보행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삼화보행에 나타나 있는 게 예를 들고 일단 눈에 띄는 게 위쪽에 있는 북쪽을 나타내고 있는 물. 그러면 이 물을 나타내고 있는 한문이 똑같은 게 여기에 또 두 개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원숭이를 나타내는 신의 이렇게 물.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용띠를 나타내고 있는 진. 여기도 이렇게 물이라는 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합해져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이렇게 잇게 되면 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삼각형 구조가 삼화보행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띠가 1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씩 합해갖고 하나의 오행을 만드니까 이렇게 하나의 오행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띠가 12개니까 세 개씩 합해갖고 4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토를 뺏는 목, 화, 수, 금 이렇게 4개를 만드니까 4개의 구조 원리를 삼화보행에서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층을 보시면 5층에 나타나고 4층에 나타나고 있는 집안 정침. 그래갖고 이 집안 정침도 꼭 중요하게 다루는 거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글씨가 훨씬 더 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 있는 일반 어느 나침판이든지 이렇게 1층서부터 9층까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나침판은 네 번째 층이 가장 굵고 그다음에 이 칸도 넓고 그만큼 눈에 잘 띄도록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층에 두면서 글씨도 더 굵게 그리고 칸살도 더 넓게 이렇게 만드는 층이 집안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든지 일반적인 방위를 측정할 때 이 4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5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층을 보시면 5층은 마지막 나와 있는 분금이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분금은 다른 말로 쓰고 있고 이 5층으로 했을 때 분금으로 쓰고 있는 거고 그 투지룡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화면에서 이렇게 공란이 빠졌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채워져 있는 라고 60용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층으로 가시 보시면 6층은 인반중침이라고 멀리 있는 삼봉오리를 재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삼봉오리 재는 것도 우리 양택 쪽에서는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 6층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인반중침도 그냥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반중침도 통과하시면 그러면 7층으로 가십니다. 7층은 천산 72룡. 그리고 이 천산 72룡도
육십갑자들은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음양오행에 따라서 만들어진 육십갑자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것들을 좀 숙지를 하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하면 중요하게 다루는 천반봉침 8층으로 넘어갑니다. 8층에 가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천반봉침. 천반봉침은 물줄기에 관련되는 것을 재기 때문에 물줄기를 알아야지만이 물이 없으면 도로로 이 길로 대체하는 거니까 꼭 천반봉침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반봉침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반봉침은 한문 자체도 어렵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위체계로 24개만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위치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 위치 선정하는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분금이라는 거인데 분금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분금이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이 9층에서는 층 사이사이에 이렇게 빠졌는 이걸 가지고 공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난. 이 공난이 이제 이 풍수 용어로서는 바뀌게 되면 공망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공망. 이게 공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쓰고 있는 뭐 좋은 집이라든지 또는 음택에서 이 공난에 해당되는 이 공망에 걸리면 안 좋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분금 자체가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분금에 대한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꺼려 하는데 굳이 양택을 하는 여러분들은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거니까 앞에 있는 1층, 그 다음에 4층, 8층 정도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위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의 기본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방위의 기본은 선천팔계하고 후천팔계를 기준으로 해서 방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보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방위에 있던 기본은 나경은 이 나침판은 후천팔계를 기준으로 형성을 했는 겁니다. 이 후천팔계가 뭐고 또는 선천팔계가 뭔지를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 그림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팔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음양오행할 때 조금씩 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기억을 좀 하시면 풍수 인테리어를 할 때 또 많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 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면 인지할수록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